자, 여러분, 우리가 렌즈에 의한 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 이 상이라는 거. 상은 빛이 모인 것이다. 빛이 모인 것. 무슨 말이냐? 모여 있으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일까? 밝게 보이는 것이야. 보인다는 게 뭐냐? 반사가 되는 거거든. 반사되는 것이 밝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빛의 이중성에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걸 광자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밝다, 광자, 빛의 입자수가 많다 적다. 그래, 많다라는 거야. 흐리다라는 거야. 적다라는 얘기. 이걸 구분하는 친구가 이쪽을 잘 배울 수 있어. 다시 설명한다.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 누가 에너지가 세냐? 빨간색. 그렇지. 지금도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파란색이 더 센 거야. 알았냐? 그런데 파란색 구슬이 4개가 있고 빨간색 구슬이 4개가 있어. 누가 더 밝아? 똑같다. 광자의 숫자가 똑같으면 밝기가 같다고 하는 거야. 밝기가 같으면 빛의 세기가 같다고 하는 거야. 이거 다시 하겠지만, 그런데 파란 거는 하나에 5만 원 하는 거야. 빨간색은 하나에 2만 원인 거지. 그럼 파란 거 4개면 얼마야 총? 20만 원이고 빨간 거 4개면 8만 원이야. 에너지는 얘가 센 거야. 다시, 야, 파란색이 얼마였어? 5만 원. 빨간색은? 2만. 그지? 다리 떨면 이미 졸기 시작한 거요. 아니, 왜 수업이 시작되면 졸을까? 그 생각 해봤냐? 네. 왜 그럴까? 턱을 괴고 아주 안정하게 자는데 막 얘기를 해. 틀린다더라도 졸리면. 야, 좋은 거를 이렇게 막 그런 걸 뭐가 똑같은 게 아니야? 왜 너희들은 반복된 실수를 할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골목을 도는 순간 누군가 내 뺨 오른쪽을 때려. 그 골목을 그 다음날도 가는 거야, 너희들은. 그거 맞고 가, 그냥. 그 다음날 또 맞고. 매번 수업 시간에 졸면, 아, 내가 왜 졸까? 그러면 안 졸려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졸아. 이거 아메바도 아니고, 진짜, 씨. 철새요? 맨날 와서 거기 가서 앉아있게. 니들이 고동생물임을 잊지 말라고. 알았어, 아메바? 예. 다시. 파란색이 하나 있고 빨간색이 4개 있어. 누구 에너지가 더 세? 빨간색 4개가 더 세. 왜? 그게 8만 원이니까. 맞아? 2만 원짜리를 했잖아, 빨간색 하나에. 자는 놈도 문제지만 게임인데도 못 알아듣는 그러면 더 문제인 거고. 파란색 얼마야? 문제야, 문제 아주. 5만 원이라 했잖아, 파란색은. 그러니까 왜, 아니, 좋은 놈은 내가 이해하지만, 깨어있는 놈은 뭐, 아유, 참, 얼굴 착해 갖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주. 착한 표정 짓지 마. 나쁜 표정 줘. 그래, 내가 때려도 기분 좋지. 더 착하게 보인다. 다시. 야, 빨간색 구슬이 얼마야? 2만 원이요. 파란색 구슬은? 2만 원. 자, 파란색 구슬이 2개 있어. 얼마요? 10만 원. 빨간색 구슬 4개는? 8만 원. 누가 에너지 세? 파란색. 근데 누가 밝어? 빨간.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질문. 지하겠지, 여기. 니네 별의 특성 배웠지? 스테판 볼츠만 해봤지? 배웠지? 배웠어, 새끼야. 밝기는 절대 온도에 뭐에 비례한다? 4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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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나오냐? 너네 주교열성이 밝고 적색거성이 밝고. 죽여달라고? 죽여주세요. 주교열성이 뭐냐고요?
와, 통합과학 수능 보는데 참 암담합니다. 별의 일생이 98%가 뭐라고? 주기율성이요. 자, 그래서 중심 수소가 다 떨어지면 뭐로 진입해? 화성. 그때 중심 온도가 몇 도시다? 1억. 그래, 1억 도시로 얘기야. 뭐야, 저거? 야, 주기율성으로 진입할 때 얼마의 온도가 필요해? 그건 적색거성이구나. 어? 3천만. 오, 돈 좀 쓰는데 좀 줄여. 나. 2천만? 얼마? 2천만? 하오. 1,000만 더 들으면 1,000만 켈빈 온도지. 그게 주기율성의 진입 과정이야. 주기율성 진입하려면 얼마 필요하다고? 1,000만 원. 적색가성 들어가려면. 1억. 그래 임마. 헬륨이 핵이 융합되려면 1억 정도는 온도가 필요해. 근데 주기율성은 작지. 근데 적색가성은 크지. 표면적이 크니까. 어? 4파이알이고 9의 표면적 곱하기 실제방 보지만 상수 곱하기 t의 내제곱. 외우라고 새끼 앞에 나와. 응? 아, 별은 아직 안 갔어? 별을 가야 지약을 왜 했나 싶지 이것들이야. 그런데 적색거성이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 그래, 적색이니까. 주기율성 뭐 별마다 다르지만 흰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그지? 적어도 적색보다는 어떠냐? 뜨거. 에너지가 세다고. 그런데 밝기는 누가 밝어? 적색 거성이 밝다고. 이제 그 차이를 알겠어? 적색 거성은 빨간 구슬이라고. 이쪽 애들은 흰색 구슬 아니고 푸른색 구슬이야. 구슬의 개수로 밝기를 비교하는 거지. 밝으면 에너지 세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별을 구분할 때도 그게 들어와. 자, 이 상을 두 개를 구분할 거야. 하나는 이렇게 허상, 하나는 실상. 누가 실제 빛이 모인 생일까? 실상이잖아. 실제 빛이 모인 게 얘라고. 실제 빛이 모인 상이 얘고, 얘는 연장한 빛이 모인 상. 빛은 불절을 하니까. 그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종이가 타겠냐? 허상실상. 아, 실제 빛이 올려야 타겠지. 그럼 니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잘 봐. 렌즈를 보든 거울을 보든 말이다. 상이 똑바로 서 있으면 무조건 허상이야. 알았냐? 똑바로 서 있으면. 근데 뒤집히면, 이거 도립이라거든. 올바르게 서 있으면 허상이고 뒤집혀 있으면 실상이다. 너네 아침에 거울 보고 왔지? 거울에 자기 모습이 똑바로 서 있대, 뒤집어 있대. 그거 실상일까 허상일까? 허상이라고.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평면 거울 있지? 니들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봐봐, 여기. 니들이 이렇게 저쪽을 보고 있단 말이야. 빛은 어디든 번져. 근데 반사라는 건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거지. 얘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입사각과 반사가 같으니까. 그 이 두 빛이 모이냐고. 모이는 곳에 상이 생기거든? 안 모이니까 뭐를 그리냐고. 이렇게. 연장한 빛을 그리다 보니 여기에 상이 생기는 거야. 허상이지. 그럼 저건 정립이야, 도립이야? 정립이 된다고, 정립. 팔짱 끼고, 차려! 그렇지, 그러고 있어. 허리 세우고, 턱 쳐들고, 하늘 더 위로. 아니, 허리를 누르라는 게 아니라 턱만. 네? 턱만 이렇게 딱 들으라고. 그렇지, 그러고 있어. 보지도 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나 보기만 해.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볼록 거울은 허상이 생길까? 실상이 생길까? 실상. 네 볼록 거울 어디서 봤어? 숟가락. 어디? 숟가락 뒷면 좋았어. 또 토리. 어디?
돋보기 렌즈잖아. 아, 편의점 구석에. 아, 근데 편의점 구석에 그거 왜 달아놨을 것 같아? 그렇지, 막으려고. 그럼 걔가 사람이 가야 그걸. 걔 똑바로 서 있어야 돼, 뒤집혀야 돼. 그 똑바로 서 있으니까 허상이라고. 그런데 니네들 경험을 했을 거야. 산길 이렇게 호흡길 보면 이렇게 거울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그거 블록 거울이야. 근데 거울 뒤집어 놓으면 하나에 볼 수 있겠냐고 그걸. 또 하나, 니네 사이드미러 자동차. 그거 블록 거울이야. 그거 뭐라고 써있나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봐. 보이는 것이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써있어. 알았어? 그러면 종이를 태우려면 블록 거울은 안 돼. 무슨 걸 써야 돼? 고무거. 4년마다 돌아오는 스포츠의 대제전이 뭐예요? 올림픽. 그때 아테네 신전에서 불 붙이지. 그거 뭐라고 불러? 어떻게 보홍화이지. 그건 맞아요. 산꼭대기에서. 성화. 그렇지, 성화라고 하지. 알아서 그 여자들 뭐 6명이가 떼져갖고 막 붙이잖아. 그럼 그거 들고 막 어떤 할아버지 뛰어가고 막 성화 봉송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그게 오목법이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울 게 렌즈란 말이다니. 렌즈를 지난 시간에 니네 배웠는데 렌즈는 잘 봐라 얘들아. 위로 갈수록 얇지. 두께가 얘는 붉지. 붉절은 어디로 일어난다? 오 멋진데? 직접 해보자. 이 면에 대해서 곡선이 어떻게 그어지냐? 그치? 그럼 빛이 들어간다? 빛이니까 아무리 공기에서 빠르겠지 유리보다. 이게 무슨 값이야? 입사가. 그럼 얘는 어때? 이거보다 작아야 되겠지. 굴절각이 작아야 되니까 유리가 느리니까 벌써 두꺼운 데로 뽑혔네. 자, 그 다음 봐봐. 이 면에 대해서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우리는 이걸 무슨 각? 입사각. 그럼 얘는 굴절각이 커야지.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꺾게 되죠. 이해가냐? 어디로 꺾이냐? 맞았어. 그것만 알아도 니들은 볼록 렌즈를 금방 이해할 수 있어. 볼록 렌즈는 중앙이 두껍지. 빛이 가면 뭐요? 두꺼운 쪽으로 꺾이니까. 이해하냐? 이게 분광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혹시나 볼 때 이렇게 꺾인 애도 있고 이렇게 덜 꺾인 애도 있다면 가시광선으로 치면 얘가 빨간색이야. 얘가 보라색이야. 많이 꺾인 애가 보라색. 누가 파장이 짧지? 얘들아. 보라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보라색의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얘가 공기에서 어디로? 유리로 들어갈 때, 얘 가서 요 각도분의 요 각도 값을 한번 해보라고. 상대 물질 상당히 커요. 근데 얘는 이 각도는 똑같잖아. 분모는 반대로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빨간색 분의, 그러니까 요 파란색 분의 얘 속도 이렇게 파장으로 따질 때, 근데 너희들 가만 보니까 빨간색하고 얘는 속력 똑같잖아요. 그죠? 속력은 똑같은데 파장은 서로 다르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꺾이는 각도를 보면 빨간색이 파장이 기니까 또 길어. 이게 아니라 같은 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매질에 따라 단색광의 종류가 달라지면 또 다르게 실험을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 더 넓게 각도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면 이러지 마세요. 빨간색끼리 상대 골조를 봤을 때 바로 각도가 커지면 파장도 길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알았니? 이렇게 서로 다른 거 갖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말이야, 렌즈라는 게 뭡니까? 자, 여기 렌즈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면에 대해서 뭐를 하면 연장하는 게 원이에요, 원. 얘는 뭡니까? 원이죠. 그럼 중심점 O가 있을 거고, 그 중심점 O와 이 거울면 사이에 초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축선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초점이라면 빛이 모이는 곳, 이거랑 딱 두 개 지점 EF를 놓고 보고, 여기도요. 여기가 초점이면 딱 두 개 지점 EF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상이 있죠, 이렇게. EF의 상을 놓습니다. 경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첫 번째 경로입니다. 이게 축이 어때요? 나란하죠? 자, 여기 어디를 볼까? 아래, 위. 아래, 두꺼우니까. 고개 쳐들으라고! 하늘을 봐, 하늘. 왜 땅을 봐? 손 내리고, 차렷! 하늘 봐. 천장 봐, 천장. 거기 또 도드로 고개 쫙 빠져. 이따 자죠. 아, 머리가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좀 숙이세요. 땅을 보세요. 예, 그러고 계세요. 좋죠, 자세. 그죠?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숙이는 거? 네. 아니, 아까부터 계속 숙이고 있길래.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뺨을 여기 책상에 걸으세요. 편해요? 아이고, 제 어깨 기대봐요. 불편해? 얘들아, 지금 얘가 평행했지?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느냐? 건너편 방향에 초점을 지난다. 초점. 알았어? 축의 평행하면 초점을 지나고, 또 하나에서는 얘 중심점을 지나는 중심점. 이렇게 중심점. 그래서 얘들이 만나는 선이 있지. 여기에 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뒤집혔냐, 바로 섰냐? 뒤집혀져. 돌입이야. 그치? 그럼 얘는 반드시 무슨 상이다? 실상이야. 이해하냐? 그럼 여기다 종이 되면 탄다. 알겠냐? 그럼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있다. 초점을 지나면 이거예요. 초점을 지나면. 어디에 평행? 축의 평행. 여기 만나게 됐어요. 자, 축의 평행하면 뭐라고?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나면 축의 평행하다. 그리고 렌즈의 중심점을 지나는 빨간색. 그러면 노란색과 빨간색만 있으면 상이 잡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때 봐봐. 얘들아, 이 물체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무슨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노란색은 안 변한다니까? 뭐만 바뀔까? 빨간색. 빨간색만 바뀔 거야, 빨간색만. 그지? 빨간색이 어떻게 될 거나? 기울기가? 높아져요.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잡히겠지. 네. 뒤로 물러난다고, 상이. 커지면서 뒤로 물러나, 가까이 들어오면. 이해하냐?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요 F. 여기에 들어와 버리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잡히는데, 그지? 이 파란색 선이 잡히겠냐, 안 잡히냐. 그래서 여기 요 F점에 들어오면 상이 안 보여. 알았어? 다시. 자, 이 F점에서 초점의 2배점 자리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상이 잡혀. 대신 뒤집혀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면 멀어지면서 상 커진다는 거야, 돌입실상이. 이해하냐? EF보다 멀면 상이 작아요. 대신 앞에 축소된 돌입실상이 생겨.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누구냐고? 얘가 나오는 거야, 시험. 얘 봐봐.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 지금? 초점 안으로 들어오지. 그럼 노란색은 그대로 있지. 빨간색만 볼게, 얘들아. 빨간색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 두 빛이 만나겠냐, 안 만나겠냐. 안 만나요. 그래서 얘를 연장을 해. 연장을. 슈. 그럼 여기 상이 잡히지. 이거 정립이야, 돌입이야? 호상이야, 실상이야? 화상. 요래 확대된 정립 호상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돋보기 있지. 돋보기가 또 종이도 태워봤고, 실은 개미도 태워봤고, 그죠? 근데 얘를 더 가까이 가자면 글씨가 커다랗게 보이죠. 정립. 돋보기 안경이 2월이에요. 그 돋보기 안경을 쓰시면 이렇게 봐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초점 안으로 들어와야 이게 생긴다는 거지. 알았냐? 얘들아, 이 물체가 더 가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더 가까이 들어오면 이 확대된 정립 호상이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얘가 더 가까이 들어오면. 왼쪽에. 왼쪽으로 오면 더 커진다는 얘기야. 네. 근데 얘가 이 안으로 돌아볼게, 이렇게. 노란색이 변하냐고. 아니. 그럼 누구만 변해? 빨간색. 이렇게 되지. 여기 올리네? 오. 이해 가냐? 자기가 잡아보면 알아. 아, 렌즈와 점점점 가까이 붙는 상이 작아져. 그리고 확대된 게 아니라 확대는 됐는데 좀 더 적게 확대돼. 했던 뭐가 중요해? EF가 딱 돌입 실상 크기가 똑같을 때 EF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멀어지면서 확대된 돌입 실상이 생겨. 그러다가 초점에 들어오면 0이야.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 확대된 정립화상. 그런데 이게 렌즈에 점점 가까울수록 작아지면서 확대된 정립화상이 생긴다. 이게 끝이야. 이중성이라는 게 뭐겠냐? 단일한 성질이 아니라 두 성질이 모두 있다는 뜻 아니겠냐? 그럼 빛의 이중은 도대체 뭘까? 하나는 파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입자성을 얘기하는 거야. 둘은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 둘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왜? 자신이 보고 관찰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얘기가 틀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파동성을 가진 과학자들은 말이야,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하냐면, 빛이 얘를 하더라는 거야. 또한, 얘도 하더라는 거야. 이건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거든? 절대 누구는 할 수 없다? 입자는 할 수 없는 거야. 생각해봐. 테니스공 두 개를 벽에다 딱 던졌더니 얘가 볼링공이 돼서 돌아온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게 간섭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막 하는 거지. 우리는 이 실험 중에 하나 봤지. 어떤 과학자에? 그렇지. 젊은 놈. 몇 살 때 실험했다고 그랬어? 그렇죠. 16살. 너 16살 뭐 했어? 나한테 뭐 했냐고 물어봐요. 먹었죠. 계속 먹었죠. 뭐. 제주처럼 엄청 먹었어요. 원 없이 먹었습니다. 라면 2개에 밥은 그냥 바로 기본이었죠. 자, 그럼 입자를 주장한 과학자는 뭘 했을까요? 얘들이 설마 굴절이나 반사를 봤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파동도는 설명이 되거든요. 뭐를 봤느냐? 자, 얘들은 매질이 없어도 빛이 간다는 거. 이 파동성은 뭐가 필요합니까?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봐봐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동안 빛은 어떤 매질을 통해 왔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 매질 이름을 에테르라고 했어요. 그 천둥의 신 누구지? 토르 영화에 나오잖아. 그 인피니시 거기서 그렇게 뭐 에테르라는 보석 하나 있잖아. 토르 여자친구가 몸에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런데 얘는 매질이 필요 없다는 걸 계속 실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입자성을 가진 사람들은 빛이 진곡성 진액을 계속 증명을 하죠. 이걸 주장한 과학자가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톰슨이, 아빠 톰슨. 톰슨이 이제 아빠 톰슨, 아들 톰슨이 있거든요. 아빠 톰슨이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의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미 우리는 빛의 파동성을 배웠어요,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간섭을 통해서 회돌도 봤죠. 기억해요? 간섭을 통해서 회돌도 봤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단어예요. 거기 보시면 빛의 이중성이라는 설명은 단지 무엇이냐면, 자, 입자성을 주장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빛의 진공속 진액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얘를 실험하게 됩니다.
광전 효과. 알았어요? 광전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금속이 있어요, 금속. 여러분, 금속판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무슨 전자가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얘가 이제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 광전 효과는 빛을 쪼여주잖아. 얘가 튀어나온다니. 이렇게 빛을 맞고 튀어나온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그런다? 광전자라고 그런다. 이 빛을 맞고 튀어나오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전자라고 부르고, 이 광전자는 반대편 극으로 가서 도선에 전자가 이동하게 만들어. 전자가 이동하게. 그럼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광전류인 거예요. 이 무슨 원리 같아요, 여러분? 이 무슨 원리 같냐면 광다이오드예요. 이게 광다이오드,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광다이오드 배웠고 광다이오드 배웠죠. 이 통합과학 시간에 그 반도체 그쪽 하면서 잠깐 예로서 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를 배운다고. 발광다이오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가 맞아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근데 광다이오도 똑같아요. 이런 원리인데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거든요. 이거 말 그대로 이게 전원장치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기 전류가 흐르고, 그죠? 자,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 파동성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금속판에 들어있는 전자가 금속판이 당기는 힘을 이기고 튀어나오는데 에너지가 들죠. 응? 그걸 몸값이라고 합시다. 자, 금속판에 들어있는 전자가 몸값을 지불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응? 여기서 몸값이 높은 금속판이 있을 거고 몸값이 작은 금속판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금속판이 잘 튀어나올까요? 낮은 애가 당연히 잘 튀어나오겠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봅니다. 우리가 빛을 정할 때 이런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빛을 입자성으로 증명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법을 사용합니다.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수업 시간에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아, 수업하기 전에 설명했구나. 왼쪽은 블루예요, 블루. 그죠? 오른쪽은 레드고. 자, 잘 들어요. 얘 에너지를 아까 우리 얼마로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거죠. 2만. 얘 얼마로 잡았습니까, 여러분? 3만 원. 아이, 참. 어디 좋은 사람인가? 5만원 잡았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거 잘 보세요. 우리는 얘를 가라 하고 얘를 나라 합시다. 빛의 밝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빛의 밝기. 이건 뭐와 같은 말이냐면 빛의 세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어떤 말과 같다? 광자, 빛의 입자죠? 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가가 밝아요, 나가 밝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자 숫자가 똑같잖아, 4개. 이해 갔어요? 밝기가 밝다는 건 누구 숫자가 많다? 광자의 숫자가 많다. 알았어요? 그러면 색깔을 떠나서 밝기라는 건 광자의 숫자네요. 주결성 별이 커요? 적색 거성 별이 커요? 거성이 크죠? 그럼 표면적 넓죠? 그럼 거기서 방출되는 광자수가 더 많겠죠? 누가 밝아요? 적색 거성이 밝은 겁니다. 그렇다고 밝은 게 모두 에너지가 센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잘 봐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누가 더 커요? 얘 얼마짜리야 하나가? 5만. 얘는요? 2만. 누가 더 커요? 아, 그렇죠. 얘가 얘보다 큽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 오늘 수업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나온다면 끝판까지 간 건데 여기까지 안 나올 겁니다만 하여튼 끝까지 가르쳐 줄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런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때 잘 보세요. 입자성을 주장한 과학자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몸값이 얼마나 괜찮을까? 자유전자를 올가매고 있는 몸값.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니? 그러면 어떤 말인가 봐라. 얘를 여기다 쏴. 어디에다? 삥 하고 쏜다. 얘 광자인데 무슨 색깔이야 지금? 그럼 얼마의 돈을 갖고 있는 애야? 그럼 몸값을 얼마를 지불할 수 있어? 3만 원 지불할 수 있잖아. 얼마 남았냐? 그걸 광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무슨 에너지로? 튀어나오면서 얘 움직이게 될 거 아니야? 움직일 때 무슨 에너지가 있을까?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5만 원이야. 얘가. 근데 이미 이 금속판에 얼마를 지불을 했어? 3만 원 지불해서 얼마 남았어? 그 2만 원이 광자의 운동 에너지, 광전자야. 알았냐? 광자 하나에 5만 원의 돈이 3만 원이라는 그 자유전자의 몸값이 지불이 되고 2만 원의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튀어나온다고. 자, 화공학자들의 주장이야. 빨간색은 얼마짜리냐? 2만 원짜리 2만 원. 그래, 빨간색 얘도 광자거든. 2만 원이야. 그럼 상식적으로 얘가 가면 몸값을 지불할 수 있냐 없지. 그럼 화공학자들은 뭐야? 얘 빛이 밝은 빛을 쪼이면, 오랫동안 쪼이면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어? 그럼 다시 말하자. 이 화공학자들은 2만 원짜리를 연거푸 쏘면 몇만 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간섭을 통해서 4만 원, 6만 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말이야, 결과야, 결과.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몸값에 못 미치는 광자를 쏘잖아. 아무리 밝아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광전 효과가 안 생기더라고. 이해하냐? 그런데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적어도 몸값보다 큰 광자는 아무리 흐린 빛이라도 광전 효과가 생기더라고. 이해하냐? 잘 들어.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써줄게. 어떤 얘기냐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거야. 에너지는 이 몸값이라고 쓴 말이 뭐냐면 이게 1함수야, 1함수야. 1함수 W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광전자가 생기려면 2를 해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전자가. 알았어? 그 전자가 2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함수야. 됐어? 저 1함수 더하기 이제 광전자가 되었으면 무슨 에너지가 되냐고. 이렇더라고. 얘를 우리가 W하고 얘를 EK라고 쓰거든, 보통. 됐지? 그러면 이제 과학자를 빈 거, 이게 입자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 입자성이라는 게. 그치? 아무리 밝은 빛을 쏘더라도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그 몸값 1함수보다 작으면 절대 광전 효과가 안 생긴다 알았으니까 이건 입자성이 정말 중요한 실험이거든. 그럼 저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했냐는 거야. 플랑크라는 사람은 얘를 자신이 만들어낸 상수에다가 뭐를 곱한가? 진동수를 곱한 값을 이거 정의해. 이 플랑크 상수는 하라고 읽어, 하. 알겠냐? 그런데 이런 거와 같은 거야. 사실은 얘들아, 우리는 하 F를 쓰는 순간, 이걸 쓰는 순간 뭐라고 이거를 입자성이라고 보는 거야. 빛의 입자를 다룰 때 하 F를 사용해. 그럼 빛도 분명히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잖아. 자, 빛의 성력은 뭐 곱하기 뭐냐? 파장 곱하기 진동수야, 맞지? 그럼 진동수는 뭐 보내보겠냐? 파장분의 빛의 성력이겠지?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이러면 이것은 누구 값을 나타내는 거다? 파동성을 증명하는 식. 그래서 니네 보니까 에너지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세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하잖아 지금. 다시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입자성으로 따졌을 때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컸다. 다음에 파장으로 따지면 파장이 짧을수록. 자, 이것은 무슨 성을 따질 때 쓰는 거라고? 빛의 입자성. 이건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를. 그럼 얘도 에너지거든? 그럼 얘도 하나 F로 쓸 수 있는데 진동수는 똑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F0를 붙여. F0를 뭐라 그러냐? 저건 전자가 도망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그치? 이 F0를 한 개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라고 불러. 같은 말이야 다.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 이렇게 부른다고. 자, 이제 보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해서 광자 한 개 에너지는 이람수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했으니까 결국 말이야 광자 한 개의 진동수는 뭐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잖아. 얘는 일정하잖아. 이람수는 지금 일정한 금속만 갖고 실험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 파란색 광자를 쏠 때마다 보라색 광자를 쏘는 게 더 운동에 클 거 아니야. 자, 보라색은 한 10만원 된다고 쳐보자. 얘네가 세니까, 파란색보다. 자, 보라색을 쐈을 때는 일단 3만원 이름수에 쓰이고, 맞지? 운동에는 얼마를 갖게 되는 거야? 7만원을 갖게 된다는 뜻이야, 지금 얘기가. 그런데 이 운동에는 어떻게 측정했을까?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요 선에다가 얘를 걸어주고. 봐라, 여기 무슨 극이냐? 여기는. 그리고 얘를 전압을 높이는 거지. 광전자가 여기 도착했으니까 전자를 움직이게 되고 광전류가 흐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의 전압을 걸어줘서 광전자가 여기 도착 못할 만큼의 전압을 측정해 봤더니 아무래도 봐라. 파란색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만원이었잖아, 아까. 보라색은 이제 7만원이 된단 말이야. 누가 전압을 더 높여야 얘가 안 올까? 7만원짜리가 이 전압을 정지전압, 저지전압이라고 얘기해. 무슨 뜻이냐? 아까 여기 써놨잖아. 이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인데 이 운동에너지가 크면 얘를 정지하는데 뭐도 크다? 전압도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 알겠어? 반대로 오는 그 전자들의 움직임을 막아야 되니까 이 정지전압도 크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저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볼게. 어떻게? 자, 하 F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 됐지? 이람수 플러스 뭐가 된다? 2K가 되지? 맞잖아. 자, 이제 봐봐. 이렇게 썼더니 얘가 요렇게 나오지. 요런 식으로. 소리?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의 함수로 나타내는 거야.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인 함수로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단 말이야. 가로축이 진동수야. 자, 세로축 여기가 운동에너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뭐냐고. 이거야. Y철편. 알았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여기는
바로 얘가 된다는 거야. 이거 무슨 진동수라 그랬어? 잘 들어봐 얘들아. 이 진동수는 저 광자 하나하나의 진동수란 말이야. 적어도 이 F0 이상의 뭐를 갖다 쐈을 때, 광자를 쐈을 때, 우리가 봐. 이람수가 이렇다는 얘기는 이거보다 낮은 좀 있지. 여기다 쏘게 되면, 요 빨간색에서 쏘게 되면 운동회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안 나타나지. 0 이상이 되었을 때 운동회가 나타나는데, 그럼 적어도 F0 이상의 광자를 쏘아줘야 얘가 나타난다는 거야. 운동에너지가.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그래서 이 진동수를 뭐라 그런다고?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 뭘까? 이 기울기. 봐라.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면 이 기울기 뭐야? 플랑크 상수 하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 그려볼게. 자, A 금속이 있고 얘들아 B 금속이 있어. 누구 한 개 진동수가 더 작냐? 얘가 더 작지? 그럼 광전 효과는 어디서 더 잘 일어난다? 당연히 얘의 이람수가 이거니까 얘보다 어때? 작잖아. 얘가 더 광전 효과 잘 일어나. A가. 이해 갔냐? 그래서 여기 F1이 있고 F0가 있을 때 F1은 A의 한계 진동수가 되는 거니까 둘 사이에 빛을 쪼여주면 알았니? A는 광전 효과를 일어나는데 B는 안 일어난다고. 자, 그 다음 봐봐. 그러면 뭐 이것까지는 뭐하다 싶은데 만약에 얘를 요 값을 있잖아. 이걸로 바꿔볼게. 자, 이 K는 요거로 바꾸면 하 람다분의 C 마이너스 W가 되거든. 요 대신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 있어. 자, 여기가 뭐냐? 파장이라고 부르네. 파장. 람다. 얘가 운동에너지 요쯤이 이람수라고 보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분수함수가 또 이렇게. 그럼 여기 값, 요 F0 밑에 파장을 쏴줘야, 파장이 짧아져야 얘가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걸 무슨 파장이라고 한다? 한계 파장이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센 거잖아. 저렇게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해 갔니? 이제 잘 들어봐. 요거에 대한 정의를 해볼게. 요거에 대한 정의를 해볼게.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가로축이 전압이야. 자, 세로축이 뭐냐면 광전류라고 읽으면 돼. 얘들아, 광전류가 세지려면 누가 많이 지나가야 돼? 전자가. 그러려면 여기서 무슨 전자가 많이 나오는데? 광전자가 많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두 개를 해석하는 거야. 먼저 이 그래프. 마이너스 V1 할게. A가 있고 B가 있어. 이 둘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이게 무슨 전압이냐면 정지전압이에요. 정지전압. 정지전압은 A와 B가 동일해 지금. 알았어? A와 B가 정지전압이 동일하다는 건 광자의 종류가 같다고. 다시 A와 B의 정지전압이 어떻다? 동일하다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고. A와 B의 뭐가? 광자 종류가 같다고. 다시 말해서 A가 푸른색이야? B도 푸른색이라고.
정지전압이 똑같으니까. 이겠잖아. 광자의 진동수는 정지전압에 비례한다고. 그런데 저 결과가 나오는 건 뭐 때문에 저러냐는데, 봐봐. 빛의 세기가 누가 더 셀 것 같아? A하고 B 중에 A가 B가 더 센 거로 나와. 그래, 광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빛의 세기가 세다? 이 말은 뭐와 같은 말이라고? 빛의 밝기가 밝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이해가냐? 자, 그래프 하나 더. 이번에는 요런 그래프를 볼게. 여기 전압인데 하나는 이렇게 놨어. V1 A, 하나는 마이너스 V2 B. 자, 누구 정지전압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부호야 저거. 마이너스는 누가 더 커? 정지전압은 누가 더 크냐고. A야 B 중에. 지금 B가 더 크게 나오지. 아래로 또 내려가니까 V2가 더 크다고. 이해하냐? V1보다 누가 더 크다고? 저 부호라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방향. 반대 방향의 전압을 B가 더 세게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빛의 밝기는 누가 더 밝을까 얘들아? 빛의 밝기는 A하고 B 중에 A가 밝은 거야. 그래서 광전류가 많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정지전압을 보고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다. 정지전압이 크니까.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광자 한 개 에너지가 A가 B보다 작다는 얘기는 광전자 하나의 운동 에너지도 작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요 같은 말이라고. 광자 한 개 에너지가 A가 B보다 커? 그러면 광전자의 에너지도 큰 거고, 정지전압도 큰 거란 말이야. 이해 갔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말이요. 229쪽까지 선생님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교재를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얘기들을 정리합니다. 알았습니까? 먼저 여러분 228쪽에 광전효과라는 걸 보세요. 그 그림 보이죠? 오른쪽에 그림. 자, 이 광전효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광자 하나는 전자 하나를 광전자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자 한 개는 광전자 한 개를 광전자화, 그러니까 자유전자 하나를 광전자화 시킬 수 있다. 그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소요됩니까? 그 금속 안에서 자유전자가 빠져나올 때 하는 일 에너지와 일함수라고 했죠, 그걸. 그리고 빠져나왔을 때 그 광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 합이 원래 광자 하나의 에너지와 같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빛의 파동성으로 예상한 결과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얘기를 쭉 읽어보잖아요. 흐린 빛으로는 광전 효과가 안 나오는 애는 굉장히 밝은 빛을 쏘면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원짜리를 세게 비추면 그게 8만원이 되고 16만원 되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안 일어났잖아. 그럼 뭐야? 광자 하나하나의 에너지, 다시 말해서 입자성이 증명이 된 거라고. 아무리 흐린 빛이라도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크면 뭐는 일어난다? 광전 효과는 일어나거든. 알았습니까? 그걸 둘이 가장 차이점 있게 설명을 했다. 자, 밑에 탐구자료총 봐봐. 검전기가 있어야 되더라. 검전기가 뭔지 알아? 위에 둥그란 금속판이 있단 말이지. 잘 봐라. 여기에 둥그란 금속판이 있고 여기 이어진 선이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 뭐를 하냐면 금속박을 얇게 붙여놓은 거야. 바람이 불면 쿨럭쿨럭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를 뭐를 막어? 진공관을 막어. 요렇게. 그리고선 형광등을 쬐어주고 뭘 쬐어줬어? 자외선을 쬐어줬지. 니네들 형광등은 5색 가시광선이 다 들어있는 거 알지? 5색, 6색, 8색, 9색, 10색, 11색, 12색, 13색, 14색, 15색, 16색, 17색, 18색, 19색, 20색, 21색, 22색, 23색, 24색, 25색, 26색, 27색, 28색, 29색, 30색, 31색, 32색, 33색, 34색, 35색, 36색, 37색, 38색, 39색, 40색, 41색, 42색, 43색, 44색, 45색, 46색, 47색, 48색, 49색, 50색, 51색, 52색, 53색, 54색, 55색, 56색, 57색, 58색, 59색, 60색, 61색, 62색, 63색, 64색, 65색, 66색, 67색, 68색, 69색, 70색, 71색, 72색, 73색, 74색, 75색, 76색, 77색,
자외선은 한 종류의 에너지지만 알겠니? 누가 에너지가 더 세? 자외선이 셀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지금 자외선 등을 갖다 댔더니 이게 아연판이란다. 얘가 반짝반짝 튀더라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긴다는 얘기지? 자외선을 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뭐가 존재할 수 있다? 광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무슨 극으로 바뀔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튀어나갔으니까. 그럼 여기도 다 플러스지. 그래서 결국은 금속팍이 이렇게 벌어진다. 알았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검전기는 전류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알아보는 거잖아. 그래도 정전기 유도상으로. 알아서? 뭐 그런 거 배웠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다른 전화로, 먼 쪽은 같은 전화로 얘가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다가 얘를 치우면 원상태 돌아오잖아.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다? 금속막대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여기 있던 금속 속에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채우려고. 그럼 여기 당연히 양전을 띄게 되고 금박이 벌어지겠죠. 자, 형광등 뭐. 형광등은 아연판에 쬐었더니 이 금속박이 변함없다라고 써있지.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봐라. 무슨 소리인지. 지금 선생님은 이 금판에, 그러니까 검정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중성화된 검정기를 썼지만 거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먼저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정기 그게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건 다 소용없는 얘기고 대전처를 갖다 댄 거야. 뭘로? 첫째 줄 읽어봐. 마이너스의 대전처를 갖다 댄 거라고. 그러면 이 검정기 자체가 다 뭐를 띠겠냐? 얘만 그릴게, 얘들아. 간단하게 얘만 그릴게. 이거 다 이렇게 띠겠지. 얘만 마이너스야? 아니야. 얘들 다 마이너스야. 이렇게. 마이너스야. 이렇게. 대전을 시켜놓은 거야, 이미. 그리고서 여기다가 자외선을 쏘고 이렇게 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나? 광전자 효과가 일어나겠지. 광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박은 처음엔 오므라져. 왜? 플러스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마이너스 대전된 전화량이 자꾸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붙는다. 계속 자외선을 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벌어져. 붙었다가 벌어진다고. 왜 벌어져? 플러스로 전화량이 커져서. 이해 갔어요? 근데 형광등을 갖다 댔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거야. 뭘 의미하지? 형광등 속에 있는 광자는 얘들을 광전효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이해 가냐? 그 문제가 뭔지 알겠어? 오케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여기다 쪼여주는 광자는 무조건 에너지가 커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누구보다? 아연판에 있는 이람수보다. 아셨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까요? 광양자설에 의한 광전효과의 해석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광자가 광양자예요. 알겠습니까? 셀 수 있는 빛의 입자. 자, 먼저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계 진동수란 말 써있죠? 이 한계 진동수는 누구 얘기예요? 금속판 얘기예요. 금속판이 적어도 알았니? 한계 진동수가 금속마다 다른 거죠. 자, 아까 봤을 때 요 그림 A하고 B 중에 한계 진동수 A가 더 적어요. 아연하고 구리판 갖고 비교할 때 그렇거든요. 구리판이 더 이제 전도도가 좋아서 한계 진동수가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광전 효과는 당연히 구리판 쪽에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금속이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금속 두 개의 판이 있을 때 이람수가 적은 쪽이 아무래도 F0가 적기 때문에 동일한 광자가 가더라도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가 쉽더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아셨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 두 개는 뭐냐면 전자가 그러니까 뭐냐, 금속 안에 잡혀있던 자유전자가 광전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람수라고 부르고 그 이람수가 어떨수록 광전효과가 잘 일어난다? 작을수록. 이해가세요? 이람수가 작을수록 자유전자
광전자로의 전환이 훨씬 수월하다. 이해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얘기 봐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니네 아까 배웠어.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그 자유전자가 금속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람수와 벗어난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갖게 되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은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이렇게 표했잖아.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누구 뺀 거야? 이람수를 뺀 값이라는 거지. 아셨습니까? 자, 그 밑에 빛의 이중성. 여러분, 빛의 파동성이 뭐뭐 있다고 했죠 아까? 회절과 간섭요. 그거의 실험 뭐 있었어요? 이중슬릭 간섭 실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빛의 입자성, 지금 배웠던 무슨 효과? 광전 효과. 알았습니까?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저 콤프턴 효과라는 게 뭐냐? 또 니네 운동량 보존의 법칙 배웠지? 앞에 1단원에서 거기 충돌 전 X선 광자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구랑 충돌시키냐? 전자랑 충돌시킨다고. 전자랑 충돌시켜. 그런데 전자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럼 충돌 전 X선의 광자가 가는 운동의 에너지는, 알았니? 충돌 후에 전자는 어디로 가고? 아래로 가고 X선 광자로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X선 광자가 갖는 에너지, 와, 밑에 튀어나간 전자들의 에너지, 둘의 합은 애초에 X선이 갖고 있는 광자 에너지와 같을 것 아니겠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알았어요? 그런 걸 설명해서 얘 운동회를 구했더니 맞았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것도 입자에 대한 증명입니다. 자, 페이지 230쪽. 자, 영상 정보 저장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전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 CCD라고 하거든요. 차지 커플.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그 CCD라는 그 물질 자체. 이것들은 뭐에 그 이해가 좋을까? 니네 그 카메라 화질 지금 좋죠, 솔직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우리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걔들 단위를? 화소라는 말 쓰지 않아요? 화소? 120만 화소 이상이에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120만 개의 작은 기본 툴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 툴. 그 기본 툴이 뭐냐?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인지하는 빛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빛을 얘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약간 회색이네 그러면 이제 색깔의 그 조절을 통해서 그 색깔을 구현해내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해라. RGB 3개의 판으로 되어 있어. 필터가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만들겠다 그러면 빨간색을 통과시키면서 초록색을 통과시키는 거지. 그럼 노란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노란색을 가지고 얘가 진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통과된 그 광자의 길, 광자의 개수를 가지고 얘가 전기신호로 바꿔. 알았어? 전기신호로 바꾸면 누가 움직일 거야? 전자가 움직이겠지? 그 전자들이 쭉 오른쪽 끝, 뭐 왼쪽 끝, 좋아. 그쪽으로 전자들을 보내. 전압차에 진짜 빠르게 일어나거든.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서. 알았냐? 그러면 그 정보를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전자를 움직여서 이제 우리가 재현시킬 때 저장된 사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는 그 정보를 거꾸로 통하게 해서 눈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거. 알았습니까? 그게 영상 정보 저장 장치야. 그러니까 RGB 3개의 그 가시광선 구분선을 가지고 그 빛이 어떻게 양이 더 많냐 적냐 광자의 세기를 측정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 게 바로 CCD. 알았어요? 여러분, 빛은 무슨 신호야, 그럼? 자연의 빛은?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지. 그럼 전기 신호로 저장하는 건 뭐, 어떻게 저장되는 거야?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화 과정은 괜찮고요. 이미지 센서 과정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딱 풀고 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푸세요. 시작합니다. 됐죠? 1번. 빛의 진동수와 무관하게 비추는 빛의 색이 밑줄 칩니다. 빛의 색이 밑줄 치세요. 빛의 밝기. 하나 더. 광자의 수. 이해하세요? 자, 이렇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까 박스 치고 외웠던 건 이거예요, 여러분. 광자 하나의 진동수가 커야 누구보다 문덕 진동수라고 그러는 거죠. 알겠어요? 한 개의 진동수가 커야.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랑 무관하게 비추는 빛의 세기로 밀어붙인 애들이 파동학자들이었다고. 알았냐? 아니었던 거야. 아무리 밝아도 광자 한 개의 진동수가 작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X.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큰 빛이라도 세기가 약하면 오래 비춰야 이거 파동학자들도 이런 말을 안 했어. 알겠냐? 아무리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 빛의 세기가 약해. 밑줄 쳐. 무슨 얘기야? 광자의 숫자가 주는 거야. 광전자의 숫자가 주는 거지 광전 효과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니? 조심하고. X. 진동수가 큰 빛이면 운동 에너지 당연히 커야죠. 그죠? 왜? 광자 안의 에너지는 일정한 이람수의 운동 에너지하고 이루어집니다. 알았냐? 금속판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람수는 동일하다고 본다면 진동수가 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커진다. 광전자에. 자, 그 다음 빛의 세기가 셀수록 야, 이건 조건이 뭐요? 이 빛이 누구보다 한 개의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크다는 조건이야. 그럼 빛이 세지면 광전자도 많이 생기지. 맞는 설명. 자, 2번. 금속에 빛을 비추면 빛의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보다 큰 경우에만 광전자가 방출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본 거고, 광전자가 튀어나오기 위한 최소의 진동수를 한 개의 진동수로 한다. 이람수에 써있어. 이람수에. 그 다음 광전자의 방출 조건이 진동수와 관련 있는 까닭은 빛은 누구와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진동수에 비례. 알았죠? 왜? 하 F라고 했잖아. 아셨습니까? 자,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내용을 닮은 이론인 광양자설을 광양자설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빛은 입자다. 광양자설. 그건 이제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빛은 둘 다야. 이중성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끝냈죠. 자, 3번. 빛의 간섭 현상은 빛의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간섭과 또 하나 있었죠. 파동성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 해절이에요. 둘. 자,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X. 여기서 잠시. 얘들아, 아까 영의 슬릿실험 봤지? 이중 슬릿실험. 정 가운데가 밝았냐 어두웠냐? 밝았지. 그 다음에 어둡지. 그 다음에 밝지. 이렇게 중앙 밝은 데서 멀어질수록 그 무늬가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어두워집니다. 왜? 그건 거기에 도달하는 빛의 입자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흐리다. 빛이 약하다. 이거는 광자의 숫자가 적어진 거죠. 이해합니까? 자, 1번. 빛의 간섭 현상은 빛의 파동성으로 당연히 설명할 수 있고요. 2번. 광전 효과는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고요. 3번. 이거 조심하세요. 광자는요, 눈으로 볼 때 입자성, 안 보면 뭐 파동성,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성이 무슨 얘기냐? 동시에 입자성과 파동성을 볼 수 있지 못하고요. 어떨 때는 입자로, 어떨 때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동시성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전화결합 소재에 대한 얘기예요. CCD는 뭐를 이용한 영상정보 기록 장치라고? 광전효과요.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있나요, 혹시? 유심칩 있죠? 그 용량이 바로 얘예요.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자, 빛 신호를 무슨 신호로 바꿨을까? 전기 신호로 바꿨죠? 자, CCD는 빛의 세기만 측정해서 색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뭐를 설치한다? 컬러 필터. 컬러 필터를 설치합니다. RGB 기본 세기. 알았습니까? 자, 5번에 가만히 보시면 기억이요. 여러분, 빛을 모으는 역할. 마이크로 렌즈라고 그러고요. 니은은 컬러 필터. 디귿은 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광 다이오드가 뭐라겠죠? 전원장치랑 똑같겠죠. 음극과 양극이 있는. 광전제가 태어날 수 있는. 알았습니까? 넘겨보시고. 자, 1번, 3번, 5번. 그 다음 9번, 9번, 10번. 요 정도만 풀어보십시오.